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사이클릭 코드 그 중에서도 특히 거의 모든 데이터 링크 레이어 기술, 통신 기술들이 쓰고 있는 에러 디텍션 코드인 CRC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중간고사 이전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중간고사 그 강의실 여러분이 찾아와서 시험 봐야 할 강의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이런 거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니까 LMS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CRC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CRC는 나눗셈을 사용하고 나눗셈의 나머지 리메인더라고 써 있죠. 나머지를 예, 그 리던던시에 해당하는 비트로 추가해서 전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눗셈은 그 전송자와 그 다음에 수신자 측에서 각각 동일하게 행해지고요. 나누는 숫자는 똑같이 둘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CRC도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CRC 뭐 32 이런 버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 요 리메인더 있잖아요. 이 리메인더 요것의 길이를 말해요. 32비트. 요거는 이제 32비트에 R31부터 해가지고 R30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가 돼서 R0까지 가겠죠. 이렇게 이제 32비트가 리메인더로 붙어서 가는 기법을 CRC32라고 하는데 이 CRC32가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이더넷, 와이파이 이런데. 그래서 이거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 하나가 이 디바이저로서 이제 뭐 이런 표준마다 하나씩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건 체커건 이미 알고 하는 것이죠. 뭐 난생 처음 보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표준에 그렇게 이거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저는 표준적으로 있는 걸 그냥 쓴다라고 하면 되겠어. 얘기하면 되겠고요. 나눗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보내는 쪽에서 즉 인코더 쪽에서는 요 개수 있잖아요. CRC 32다 그러면 32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RC 3 뭐 이런 예가 되겠는데 이럴 때 그 3 숫자 3에 맞춰서 0을 붙여서 이제 나눠지는 수로 삼고요. 나눠지는 수는 이제 데이터고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에 이같이 000 붙인 것이 되고 나누는 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 표준이 된 숫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눈 나머지를 이 뒤에 붙여서 보내게 되고 그것이 도착하게 되면 체커에서도 똑같이 나눗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저로 뭐 여기서는 0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뭐 이 숫자가 다 붙어서 왔으니까요. 그 체커가 이제 나눗셈을 하는데 나눈 나머지가 바로 이 신드롬이 돼요. 이것은 이제 나머지가 신드롬이 되는데 나머지가 0이면 즉 여기 이거는 0, 0, 0이면은 통과합니다. accept해요. 0, 0, 0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0이 아니라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리가 되는데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해서 거의 모든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면 거의 예외 없이 잡아내는 아주 훌륭한 아주 촘촘한 그물입니다. 그럼 일단 나눗셈부터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진수 나눗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 디바이저가 101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1001이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뒤에 리메인더 3 길이가 3이잖아요. 그럼 3개의 0을 붙인다고 했죠. 여기 이 길이랑 똑같이 맞춰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왼쪽에 두고요. 그 0의 자, 나눗셈을 하는데 여기서 나눗셈 하다 보면 몫이 나오잖아.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쓰이지 않는 정보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디비덴 중요한 것은 나머지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리던던시로 붙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눌 때 요령은 이와 같아요.
지금 여기 맨 앞에 일자 보이죠? 요 1인 경우에는 여기를 1로 만들어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가 소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죠. 1이냐 0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맨 앞에 1이니까 1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0이면 0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숫자로 해서 소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왜 소거가 되도록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십진수를 가지고 나눗셈 초등학교에서 나눗셈 배워보면 여기를 맞춰가지고 소거를 해내죠. 그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로 해서 이제 하면은 1011 요거 그대로 쓰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뺄셈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나눗셈 배울 때는 그죠?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 뺄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뺄셈은 뺄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뺄셈과 덧셈과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똑같아요. 요거가 이퀄하면 안 되고 같아요. 그래서 뺄셈을 하든지 덧셈을 하든지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든지 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여기 0과 1만 있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에 0과 1만 있어요. 그런 경우에 덧셈은 플러스 1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1 하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가면 또 마이너스 1이죠. 어때요? 덧셈과 뺄셈이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1은 1이고요. 0 빼기 1은 얼마예요? 0 빼기 1은 1로 왔잖아요. 이거 1이에요. 1 더하기 0은 1이고요. 1 빼기 1도 이거 뭐야? 0, 1, 0, 1 0이죠. 이것도 1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지금 로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더하기 0은 또 0이고 0 빼기 0도 0이고 1 빼기 1은 0이고 1 더하기 1은 0. 이것도 0이에요. 1에서 더하기 1 하면 0 나오죠. 그래서 덧셈이건 뺄셈이건 같다는 거 우리가 봤고요. 물론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을 해도 똑같죠. 1 익스클루시브 1 하면 0이잖아요. 1 익스클루시브 0이면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만은 덧셈과 뺄셈과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가 같아요. 이진 로직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덧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뺄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사실은 제일 안 헷갈리는 거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OR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클루시브 OR 하면 여기 0 없어지잖아요. 소거되잖아요. 그죠? 이제 남는 게 이제 0, 1, 0 남고 0 남고요. 그 다음에 0이 이제 하나 채워져야 되니까 위에서 내려가서 0, 1, 0, 0. 그럼 0이잖아요. 그럼 0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똑같아지도록 그럼 역시 또 100 남고 위에서 내려와서 1000 되고 또 1로 맞춰주고요. 이죠. 그 다음에 1011 돼서 011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맞춰줘야 되죠. 0에 0하고 가서 맞춰주면은 110 남아요. 이게 이제 리메인더고 요것이 여기로 가서 코드워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리던던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011이라는 데이터 워드가 내려왔을 때 1001 데이터 워드가 내려왔고 디바이저가 이거로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션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 반대편에서 받았을 때 자 디바이저가 얼마였어요? 1011이었죠? 1011의 디바이저를 그대로 가져가서 나누는 수로 씁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케이스가 보여지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케이스예요. 우리는 뭘 기대하죠? 신드롬이 0인 것을 기대해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신드롬이 나오고 그러면 받은 코드워드 중에 데이터 워드인 1001을 취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자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 한번 나눠서 정말로 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01, 110이 코드워드가 왔으니까요. 이것이
자, 맨 첫 숫자가 1이니까 1로 맞춰줍니다. 그럼 1011 되고 01 0이죠. 하나 끌어내려서 0101 0으로 맞춰주고요. 그러면 0이니까 곱하면 1011이지만은 0000 되죠. 그래서 101 나오고 끌어내려서 1011이고 1에 맞춰주고요. 10110000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첫 숫자가 0이니까 0으로 맞춰주면 0000 세 개가 나올 때까지, 나머지가 세 숫자가 세 비트가 나올 때까지 했는데, 예, 신드롬이 0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모드인 1001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합니다. 반대편에 이제 코럽티드가 됐어. 이게 하나 틀어졌어요. 1이었어요. 1에서 0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변질이 맞나요? 하여튼 1에서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에 잘 잡아내나 봅시다. 그래서 1011로 이제 나누는 수를 쓰고 지금 받은 잘못된 코드워드 1000-110을 나눠 보겠습니다. 앞서서와 같은 로직으로 쓰면 011 남고 0111, 자 1111, 그다음에 1000, 그다음에 011, 0이 아닌 non-zero 신드롬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야 어려운 것 아닌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이론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우리는 뭐를 사용하게 되냐면요, 다항식을 써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앞에서 1이니 0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다항식의 계수들이었다는 게 밝혀지고요. 그래서 다항식의 계수들로 그 0, 1, 0, 1이 되어 있을 때 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의 결과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저와 같은 성질, 즉 에러가 있었다면 그 에러가 높은 확률로 발각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에러가 있었다면 100%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맞나요? 잠깐만, 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에러가 있으면 변합니다. 100%가 아니죠. 역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맞는데요. 에러가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에러가 있었다는 걸 발견을 해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가 촘촘한 그물이라 했지 벽이라 하지 않았죠. 촘촘한 그물이에요. 촘촘하지만 가끔 조그만 물고기는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은 에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에러가 없으면 그건 100% 확실합니다. 에러가 없으면은 그것은 100%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alse negative는 있지만 false positive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야 너 범인이지, 너 일로 와 잡아들이는 걸 false positive라고 해요. false negative는 negative라고 판정했어요. 에러가 없다라고 판정했는데 그 false예요. 거짓인 거죠. 그래서 에러가 있는데 없는 판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낮고요. 사실 목표가 아까 표준으로 나누는 숫자 디바이저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선정의 기준이 바로 그 확률을 굉장히 낮게 만드는 특별한 디바이저, 그걸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저가 다 똑같은 디바이저가 아니고요. 아무거나 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디바이저가 굉장히 좋은 성질, 즉 거의 대부분의 에러를 잡아내는 성질을 가져야만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정된 것들이 표준에 이제 딱 자기 등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내는 내용을 이와 같이, 이것이 뭐 데이터 워드냐 아니면 뭐 리던던시까지 붙은 거냐 이런 건 잠깐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고, 이제 순수하게 이 우리가 보내는 비트들의 연속과 그것에 해당하는 다항식의 대응을 보겠는데 뭐 어려운 거 없죠. 코에피션트들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 보면 7비트 보내잖아요. 7비트. 그러면 7개의 텀들이 있고 그 텀들의 개수다. 이것이 x의 6승, x의 5승, x의 4승, 3승, 2승, 1승, 0승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요 개수 0자 붙은 건 없애버리고 간략하게 쇼트 폼으로 쓰게 되면 x 6승 더하기 x 더하기 1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7비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덧셈이나 뺄셈이나 exclusive or가 같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특성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 이 계수들이 모듈로 2 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듈로 2 논리. 이게 뭐냐면 2로 나눈 나머지만을 보는, 그러니까 목도 아니고 나머지를 보는 로직에서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들을 모듈로 2, 즉 2로 나눈 나머지 의 로직으로 봐야 된다는, 이제 보는 로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0. 요게 되려 그러면, 그죠? 이거 모듈로 2 로직이어야 돼요. 어떻게 2가 0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가 0이 아니고요. 1 더하기 1을 한 것을, 사실은 그걸 뭘로 봐야 되냐면 1 더하기 1 한 것을 모듈로 2 한 것은 0 모듈로 2 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1 더하기 1은 2나 최소한 이게 바이너리라고 하더라도 1, 0이지 어떻게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드 2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이 꼬리에 모드 2 이것이 붙어 있고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뗀 형태다, 그런 로직이다. 그래서 이게 모듈로 2 로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듈로 2 로직에선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0, 1 더하기 1이 0이어서가 아니라 1 더하기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보면 여기서요, 요 첫 번째 예에서 x 4승의 계수가 1이 있고 또 1이 있죠. 또 x2도 마찬가지고 x의 자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더해지면서 모듈로 2 로직 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6승과 5승만 살아남습니다. 여기 뭐 곱셈의 경우에도 전개를 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x 5승 곱하기 x 2승은 x 7승이 맞고요. x 5승 더 곱하기 x는 x 6승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x 5승 나오고, 그 다음에 그 x 5승과 이렇게 된 x 5승이 또 상쇄돼서 없어지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개한 이 식도 간략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듈로 2 로직이에요. 그 뭐 앞서 나눗셈 한 건 다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바이저가 1011이었다. 여기서처럼 디바이저가 1012였다. 그럼 사실 디바이저가 뭐였다는 거죠? x 3승, 그죠? 여기 x의 3승 자리잖아요. 이거 x 자승 자리고, 이거 x의 자리고, 이건 1의 자리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x 3승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된 것이고요. 데이터 워드가 1001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x 3승 더하기 1이라는 뜻이고, 리메인더는 110이었으니까 x 자승 더하기 x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타가 있네요. 이게 dx가 아니라 r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항식을 그냥 우리가 g of x라고 쓰겠습니다. 제너레이터니까 데이터 워드는 d of x라고 쓸 거고요. 리메인더는 r of 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요, 하나 넘어가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어떻게 해서 아까 이거 있었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야 넘어가나요? 잠깐, 버튼이 작동을 잘 안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지로 신드롬이 나오게 되는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령 가지고 이거 설명이 어려워서 결국 이제 우리 폴리노미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dx가 있습니다.
dx에다가 지금 뭘 곱했냐면 x에 n-k승 곱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k 비트 그리고 r 비트 이렇게 해서 n 비트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다 이거 붙이죠. 00 이거 붙이는 걸 뭘로 볼 수 있냐면 1001을 세 포지션만큼 레프트 시프트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레프트 시프트 by 3 positions. 그래서 왼쪽으로 옮기면 하나 옮기면 끝에 0 채워지고 하나 더 옮기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자꾸 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0들이 채워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left shift by 3 positions가 뭘까요? 바로 이 x에 n-k승 곱하는 거예요. n-k가 얼마여서 k가 4였고 3이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k가 n-k니까 n은 7이었죠. 그렇죠? 여기가 4고 3이니까요. 그럼 n-k니까 7 빼기 4니까 3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1이 이거 뭐였어요? 지금 다항식으로 얘기하면 x의 3승 플러스 1인데 이때 여기다가 우리가 뭘 곱해주면 돼? 1001,000은 뭐가 같아요? 그러면 x의 3승 플러스 1 곱하기 뭐예요? x의 뭐예요? n-k가 3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줘야 되겠네요. 그림을 뭐예요? x의 6승 더하기 x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 0인데 이건 이제 나머지가 없다. 그냥 그 자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쓴 건데 굳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가정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하자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이 crc of x인 요런 형태로 우리가 나눗셈을 했더니 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어떤 다항식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거 무슨 다항식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거 썼었어요. 여기서 1011이 디바이저잖아요. 1011이 디바이저 했으니까 요게 gx거든요. 뭐예요? x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예. 요걸 나누면 어떤 몫이 나올 거고요.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몫이 그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안 나올 수는 없고. 예.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그죠? 나머지가 뭔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머지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항식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cx라고 할게요. xn-k 곱하기 dx 이걸 c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사실 코드워드의 c자입니다. 코드워드. 자, 그러고 나서 이 양편을 뭐예요? cx를 gx로 나눠 봅시다. gx라는 걸 나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cx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요게 cx니까 그죠? cx가 이 qx gx 곱하기 더하기 crcx죠. 그래서 이제 나누는데 코드워드는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했어요. 이거 cx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죠. 코드워드는 뭐죠? 여기 쓴 이유가 있었구나. 0이었던 부분을 뭐로 채우죠? crc로 채우죠. 그러니까 코드워드는 뭐예요? cx가 이거죠. 원래 데이터 워드를 왼쪽으로 레프트 시프트한 버전에다가 crc를 더한 것이 코드워드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코드는 1001을 세 포지션만큼 움직인 것에다가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crc가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더해준 버전이에요. 그래서 1001,000에다가 110을 더한 것이 코드워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워드는 데이터 워드인 이것에다가
다시 한 번 더 CRC를 더해준 것이 바로 코드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이제 GX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 GX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 코드워드는 이거니까 GX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X n-k 곱하기 DX가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왼쪽에 GXQX를 GX로 나눈 거, GXQX를 GX로 나눈 거, 덧셈 하고서 CRC와 그죠? 요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CRC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여준 CRC가 있죠, 두 개. 그거를 GX로 나눈 요 텀이죠. 자, 여기서는 이 CRC와 CRC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다음에 이 CRC가 어떻게 되어 있는 다항식인지 모르겠으나 그 개수들을 두 번씩 더하게 되니까, 자, 1 더하기 1은 얼마? 0이죠. 그래서 이 분자가 0이 돼서 분자가 0이 되므로 이쪽은 0이 됩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0이에요. 왜요? GX 곱하기 무엇을 G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짐. 나누어 떨어짐으로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0이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예요. 사실 나머지.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나머지만 보는 이 모듈로 2 로직을 쓰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항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5를 2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돼요? 0이죠. 그죠? 나머지 0. 그래서 여기가 나눠진다 그러면 곁에 뭐가 곱해져, 아무리 뭐가 곱해져 있어도 상관없이 나머지는 항상 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똑같은 원리로 GX에 뭐가 곱해져 있지만 GX로 나눌 때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뭐를 했을 때? 우리가 코드워드를 보냈을 때 수신 측에서 그 코드워드를 GX로 나누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긴 스토리 끝에 다 지우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송신 측에서요. 이거 많은데 송신 측에서 송신 측에서 코드워드를 만들어서요. 미안합니다. 이쪽이 아니고 송신 측에서 자, 요것을 해가지고 일단 레프트 시프트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CRC를 더해서, 그죠? CRC를 더해가지고 코드워드를 만들어서 보내면 수신 측에서 받은 코드워드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겁니다. 에러가 없다는 전제야. with high probability. 이거 왜 high probability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서 이로 붙이면 안 되네요. 여튼 에러가 없을 경우에 high probability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로직 자체에는 확률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한데 확률적인 것이 없고 이건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확률 이야기는 이제 에러가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로직 자체는 확률 개념은 전혀 없다는 거 제가 실수했는데 잊지 마세요. 이거는 정확한 아주 한치도 오차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준 거는 데이터 워드를 코드 워드로 만든 다음에 저쪽으로 보내서 같은 제너레이터, 이 G5X가 이제 디바이저인데 제너레이터라고 불려요. 제너레이터. 이거 이 디바이저입니다. 디바이저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온다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인데 다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에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확률이 들어가요. 이제 확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워드가 D of X, 코드 워드 C of X, 제너레이터 즉 디바이저가 G of X, 그 다음에 신드롬, 이건 처음 나오는 거죠. 뭐 그건 신드롬 우리가 앞서 개념 배웠으니까 뭔지는 알 거고 노테이션만 S of X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에러 텀입니다. E of X. 자, 이 에러 텀 이거 잘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런데 그냥 오게 되면 C of X가 그대로 고스란히 에러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송신 측에서 D of X를 C of X로 바꿔 가지고, 그죠? 그대로 전달해서 도착한 C of X를 G of X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 그랬죠. 여기가 무사히 그냥 통과하는 경우,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필히 0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러 텀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에러를 일으켜요. 꾸지직하고서 에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C of X를 받고 싶은데 C of X를 받는 것이 아니라 C of X에다가 에러가 더해진 텀을 받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11 뭐 110을 보냈어요. 자, 이것이 이제 C of X 그 코드 워드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여기가 0이 됐어요. 1011 010. 이건 뭐죠? 1011 110에다가 더하기 뭐 한 거예요? 0000 100을 더한 거예요. 그게 바로 1011 010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난 포지션, 즉 1이 0으로 변한 여기다가 에러 텀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라 라고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건 뭐죠? C of X에다가 E of X가 더해진 것 형태예요. 덧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항식 C of X에 다항식 E of X가 더해졌다라는 사실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워드가 이게 지금 받은 코드워드인데 원래 코드워드는 아니죠. received 코드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corrupt가 될 수 있는 corrupted 코드워드가 될 수 있죠. 여기서 E of X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사히 받았다는 것이고요. E of X가 0이 아니면 이거 이제 corrupted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걸 받았을 때 received codeWord가 지금 RC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received codeWord. 자, 이 문제가 생긴 놈을 수신 측에서 나눗셈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각 C of X 이 항을 G of X로 나누고 또 E of X를 G of X로 나눠서 얻어내는데, 이거 원래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뭐 나왔어요? 0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고스란히 0입니다. 나머지가 요것만 남죠. 텀. 그래서 E of X 나누기 G of X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E of X가 지금 0이 아닌, 이건 에러가 없는 경우는 이미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E of X가 0이 아닌데, 자, 이게 이제 에러를 발견하려면 뭐가 돼요? 신드롬이. 요게 S of X잖아요. 신드롬이 0이면 안 되죠. 신드롬이 0이면 무슨 뜻이 돼요? 신드롬이 0이면 에러가 없다고, 이거 false 뭐라고 그랬어요? false 네거티브.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없었다라고 판정을 하는 잘못된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0이 안 나오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0이 아닌 신드롬. S of X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에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0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무지무지 낮아주면 좋아요. 그죠? 굉장히 낮아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일단 E of X가 0이 아닐 때 신드롬이 0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에러가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에러가 있어요. 100% 에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false 네거티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안합니다. false positive. 에러가 없었는데 있다고 준자하는 그런 건 CRC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니게 나왔잖아요. 신드롬이 발생했어요. 0 아닌 논지로 신드롬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 그거는 에러입니다. 자, 요거는 걱정이 별로 안 돼. 왜냐면 실제로 잘 설계되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생겨요. 아주 낮은 확률로. 요게 예, 에러가 있었지만, 즉 E of X가 0이 아니지만 뭐예요? not detected. 이건 무슨 말이에요? S of X가 0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낮은 확률이지만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을 더욱더 낮춰주는 제너레이터가 좋은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표준에 있는 제너레이터들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택받은 놈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2부에서 봅시다.